네, 매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해외 쪽에서의 또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죠. 이 정권의 이 당사자인 그 이름과 그다음에 이코노믹스를 합친 바이드노믹스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 또 접근을 해봐야 되고요. 심도 있게 또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미래산업연구소의 송원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드디어 이제 바이든 정부 당선인에서 이제 뭐 확정인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정권 인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추후 일정은 또 어떻게 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이상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인지요? 예, 지금 뭐 연방 총무청에서 바이든 당선자에게 뭐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정권 인수 프로세스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통보를 했고요. 지금 이제 한 16일 정도 대선이 있고 나서 지난 다음에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그 부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이제 39일 걸렸었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때 정권 인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9.11이 터졌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걱정은 됐었습니다만은 네.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된 듯하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트윗을 통해서 그 선거에 대한 자기의 싸움은 지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뭐 공식적으로는 그 연방 총무청에 허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는 뭐 조금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보통 장관이나 각 부처 내정장 50명 정도를 통상적으로는 이제 땡스기빙 이전에 임명을 하는데 네. 지명을 하는데 지금 땡스기빙 뭐 지나간 상황이고요. 그렇지만은 뭐 계속 그런 지금 뭐 계속 그 인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장관, 그렇죠. 재무장관, 그다음에 외교안보 라인 이런 걸 계속 인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진행이 될 거고 12월 14일 날 이제 선거인단 투표를 할 거고요. 1월 6일 날 선거인단 투표 개표를 한 다음에 대선 결과를 확정을 하고 형식적인 절차들이죠. 네, 1월 20일 날 대통령 취임식을 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불복 그 불확실성 뭐 이게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워낙 예측하기가 좀 쉬운 분위기도 하지만 어려운 분위기도 해서. 예, 그런데 뭐 소송이 계속되고 있고, 근데 지금 소송을 거의 한 35개 정도를 기각을 당한 상황이고요. 네. 일단 펜실베니아 주에서도 주지사가 지금 인정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바이든 승리를 선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선거 결과가 뒤집히는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뭐 그렇게 인지를 하는 거라고 보고 어제 뉴욕 증시라든지 해외 증시라든지.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스텝을 또 바라보게 되는데 네네. 경기 부양책의 가능성 네네. 이것도 이제 열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과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일 것인지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이견은 아직도 여전한 것 같은데 네. 바이든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속도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그렇습니다. 왜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그 공화당 같은 경우는 2조 2천억, 2조 4천억 달러 얘기를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네네네. 있고요. 공화당은 5천억 달러만 달러. 하자. 그다음에 지금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 측은 1조 5천억 달러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괴리가 큰 상황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논의가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바이든 당선자 측에서는 그 3차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경기 부양책 논의를 빨리 서둘러 달라고 민주당이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만이라도 하자. 네, 2조 달러 이상이 아니더라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아니더라도 빠른 합의를 이루어질 것을 이제 펠로시 하원의장 그다음에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요청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원 원내대표 간에는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를 한 상황이고요.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를 한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3분기 이후에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이게 뭐 그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또 정권 교체기고 이래서 사실은 방역 관련된 정책도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더더구나 내일 추수감사절이고 가족끼리 그래서 뭐 이동도 있을 거고 모임도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년 초가 되면 엄청나게 또 이 임팩트가 커져서 경기 침체로 다시 빠져드는 더블 D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속한 경기 부양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바이든 당선인 측 생각이고요. 네. 지금 뭐 그거 아니더라도
연준하고 또 미국 재무부하고의 그 무력화음. 무력화음도 있습니다. 네. 이 뭐 지금 연말 되면은 그 긴급대출 긴급대출 프로그램이 다 그 끝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연준에서는 계속 하기를 원하고 있고 네. 문우친 그 재무부 장관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스탑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라서 네. 그런 부분들도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당장 12월 달 들으면 수백만 명이 급여 지원 프로그램을 못 받아서 예. 생계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일부만이라도 지금 합의를 좀 하자라고 종용하는데 네. 속도죠, 속도. 바이든 당선인 입장에서는 예. 이게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시장이 또 고비를 넘길 텐데 그렇습니다. 막 비거덕거리면은 또 저기 할 수 있죠. 예. 그뭐 자, 그렇습니다. 예산안 문제도 있고 그렇죠. 셧다운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일단은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각 구성을 할 때 외교 안보 라인과 그다음에 이제 재무 쪽을 먼저 선명하게 그 그림을 그렸는데 네. 재무장관 후보로 제니 옐런 전 연준 의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옐런 의장은 어떤 인물이고 성향을 또 알아야지 우리가 또 대응할 수 있는데 네.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도비시한 네, 그렇습니다. 유화적인 네. 인물로 여성 장관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인지를 하는데 맞는 건지요? 그 사실은 원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그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상원에서의 그 다수당 위치가 사실은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워런에 대해서는 이런 거부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도적인 분이라든가 아니면 공화당 쪽에서 거부감이 많기 때문에 그 옐런 그 의장을 지명을 했는데요. 연세가 많은 분이죠. 74살이고.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예. 젊어 보이시는데요, 그래도. 예. 언제 사진인지 화면인지 옛날 자료랍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네, 옛날 자료랍니다. 네, 어느 몇 년도인지는 저희가 그 이분이 원래 노동경제학자입니다. 네. 뭐 예일 대학 박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것은 분명히 맞고요. 그 연준 의장을 할 때 연준 부의장도 하고 의장도 했습니다. 네. 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했었고요. 그 연준 부의장을 했고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연준 의장으로 2014년에 지명을 해서 했는데 상당히 도비시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잘 아시겠지만 연준 의장 시절이 금리 인상을 통한 출구 전략을 시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질 때이기 때문에 네. 금리를 좀 높이면서 그 조금 진정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그때 한 5차례밖에 거의 하지 않은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인물이라서 진보 중도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도 거부감을 표하지 않는 인물이고요. 재무장관에 임명되면 아마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이 된다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남편도 유명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에이컬로프라는 분이고 그러게요. 노동경제학을 하셨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경제학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분은 케인지안 전형적인 케인지안입니다. 통화주의자인가요? 예. 네. 전형적으로 통화 그 확장 그다음에 재정 확장을 통해서 경기를 이렇게 유효 수요를 높여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재무장관을 맡으셨는데 재무장관이 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기부양책인데 그렇죠. 아마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장관이 이제 지명이 됐기 때문에 의회 지도자들과도 물밑 접촉을 통해서 대규모 경기부양책 합의를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연준 의장 기간에 그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도 실적도 좋았죠. 시장의 주가도 그때 상당히 올랐고 네. 시장에서도 지금 재무장관 지명, 옐런의 재무장관 지명을 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징을 보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그 정부의 규제와 감독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이죠. 중요성을. 네. 그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기관에 대한 그 감독이나 규제를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 이분도 같이 동조를 하는 분이고 그렇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탄소세를 도입을 해야 된다. 뭐 저희는 지금 배출권 거래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탄소세를 도입을 해야 된다는 주장은 조금 더 강력한 주장이라고 볼 수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 정책에 대한 뒷받침, 미중 무역 협상 지속 이런 역할을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바이드노믹스의 네네. 시작은
미국과 중국 간의 불협화음에 대해서 네. 시장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보다는 조금 유화적일 거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일각에서는 그건 착각이다. 또 이렇게도 예. 보고 있고요. 사실은 전통적으로 보호무역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견제하는 쪽은 원래 민주당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으로는 상당히 특이하게 그렇죠. 다자주의 뭐 이렇게 해갖고. 예. 그 민주당은 이제 다자주의를 선호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그 개별적으로 국가들에 대해서 무역 협정을 맺어가면서 압력을 넣고 견제를 하는 이런 스타일이었다고 보면은 네. 그 중국에 대한 견제 입장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예, 민주당도 그렇고 바이든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바이든 공약 중 하나가 바이 아메리칸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국 중심의 생산 공급망 구축을 통해서 미국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 전통적인 민주당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은 바이든은 상당히 다자 무역 그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WTO 중심의 다자무역 체제 안에서 그 규범 안에서 정책을 수립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때에 비해서는 불확실성이 좀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양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 압력을 넣는데 아마도 바이든 정부에서는 다자주의 안에서 동맹국들과의 협조 연합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하늘 안에 두 개의 태양이 없다라고 또 저희가 이제 보통 뭐 고사에서 네. 많이 보잖아요. 네. 미국의 네오콘들은 아마 중국을 분명히 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달러를 엄청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찍어놨잖아요. 네, 네. 미국 최대 수출 품목은 달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달러를 엄청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출되는 품목이 우리나라도 들어와서 시장도 올려놓고 네. 중국도 지금 금융시장을 맞습니다. 자극하는 것 같은데 뭐 저의 그냥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자 트럼프 대통령과의 또 가장 큰 차이점은 바이드노믹스에서는 환경 정책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건 또 어떻게 풀이를 해봐야 될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그 파격적인 행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파리 기후 협약이 이제 우리 2015년에 파리에서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을 통해서 그 온도 탈퇴를. 그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국제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그냥 탈퇴를 해버렸죠. 그렇죠. 자국 내의 에너지 기업들, 셰일 오일이라든지 네. 뭐 여기 키우느라고 뭐. 예, 그 규제 하나에만 초점을 맞춰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상식을 벗어난 과학과 사실을 벗어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이든은 이제 취임 이래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을 공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린 뉴딜 사업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100% 사용 등을 공약을 했고요. 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차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쓰겠다. 이제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인프라도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기후 리스크 및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제도를 도입하겠다. 사실 이런 것들은 기업들한테 좀 압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강력한 친환경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정책하고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K-뉴딜, 그린-뉴딜. 예, 그린 뉴딜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예상이 되는데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바이드노믹스에서 한국의 우리나라의 이제 통상적인 통상 정책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달라질 거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트럼프 정부 때 미국의 통상 정책에 대응하려면 상당히 힘들었죠. 무역 확장법 232조, 301조 이런 것들은 사실 예전엔 전혀 쓰여지지 않았던 것들을 네. 썼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적용을 해서 그 뭐 한국 철강 제품에 예를 들면 70% 쿼터를 부여한다든가 덤핑 관세 같은 예, 이런 것도 있었고 사실 자동차도 관세가 부과될까 봐 저희가 상당히 떨었었는데 이런 비상식적이고 불확실성 높은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우려는 사실은 적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자무역 협정 복원, 예를 들면 다시 TPP를 탈퇴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가입을 할 거고요. 그럼 네. 다자무역 협정을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에서는 많이 할 거다 이렇게 보면은 그건 우리한테는 사실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RCEP에 뭐 미국이 참여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그렇죠. 없지는 않고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 확대 기회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살려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까 환경 정책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은 그
2025년까지 환경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탄소 조정세 부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 네. 당연하게 무역 장벽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가장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중국과의 무역 및 경제 협상에 있어서 동맹국가 다자주의를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도 미국하고 동맹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실은 미중 간의 그 무역 마찰은 저희한테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지 직접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참여할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게 미국과의 그 협력이 중국과의 통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또 중국도 상당히 경제적으로는 중요한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은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혜로운 통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정부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보호무역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무역 장벽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측이 가능하면 대응이 가능하니까. 네네. 그렇죠. 자, 이것이 절호의 우리한테 또 기회가 될 거라고도 보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바이드노믹스의 시작을 주제로 해서 주제를 좀 알아봤고요. 미래산업연구소의 송원근 소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